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12월 12일 날 업무 보고 지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이게 정쟁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위 뭐 역사 덕후로서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목을 갖게 된 이런 계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 파트로 이 한동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학에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을 만든 것은 단순히 뭐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의 라이브 방송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소위 본인이 얘기한 대로 역사 덕후로서 많은 어떤 기존의 역사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아니면 진영 논리로 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고요. 저희는 뭐 이한영 이사님 예전 얘기처럼 좌익도 우익도 아닌 홍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색깔로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뭐 7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단고기에는 근대 용어가 사용됐다 또는 지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환단고기 속에 이제 뭐 이것을 누구죠?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환단고기에는 일본에서 어떤 번역한 그런 근대 용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사실은 그 위서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뭐 제기된 주장들인데, 사실은 이 환단고기 속에는 고전 용어가 들어간 것이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유라든지 평등, 헌법, 개벽, 뭐 산업 등 해서 이덕일 소장님이 그저께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신뢰를 들어주셨는데요. 고전에 나오는 용어들이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만큼 이제 고전을 찾아보지 못했거나 읽어보지 못했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위서론의 어떤 주장 근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 용어가 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 인도의 불경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을 빌려다가 번역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고대의 그런 어떤 기록들이나 구전되었던 내용들을 이 한자로 또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전에 나와 있던 고전에 나온 용어들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골문이 근문이 되고 소전이 되고 예서가 되고 해서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글자들을 다시 번역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번역가에 의해서 보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잘못된 건 고치고 오타나 뭐 탈자로 보이는 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필도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곡해도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해서 마한이나 이런 여러 역사 기록, 우리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도 위서 논란이 사실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삼국지가 진수의 말처럼 어떤 견문을 충실히 해서 직접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 어떤 실감이 전혀 안 난다 이거죠. 실제로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보고를 받고 제멋대로 견문기를 쓴 것 같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한 동의전의 내용이 3세기 중반이 아니라 여러 시대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 등도 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야, 삼국지 못 믿겠는데 위서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건 사마천의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역사서가 이런 어떤 잘못된 내용들 또는 그 뭐랄까 추가된 내용들 또는 연대가 불분명한 내용들 여러 시대가 이제 섞여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한 게 당군의 평균 수명이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환인의 평균 수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단군의 평균 수명을 문제 삼은 곳이라면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단군의 수는 1908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뭐 지금도 그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과거에 안정복 동사 과목에서 이 단군의 수명이 어떻게 1908세를 사냐 혼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단군이 여러 명의 단군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학계에서 연구도 안 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전 오히려 미스테리한데 이 한자를요.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수라는 말은요. 뭐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판도나 인수 지역의 준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다스리는 영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몇 세라고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어떤 나이를 뜻할 때 쓰는 말인데 실제로는 세라는 것은요. 중국의 한나라 때 연대를 이제 포기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뭐 동지한식 뭐 백오제다라고 할 때 제는 이 요순 시대 때 연대 표기법입니다. 이걸 감안을 하면 단군의 수명은 1908세대가 아니고 실제로는 단군께서 다스린 영년은 1908년이다라는 것이고 단군 세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군이란 호칭이 어떤 한 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의 뭐 대통령처럼 통치자의 호칭이었고 47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분이 1908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7대 환인의 평균 제위기간이 470년으로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조금 넘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지의 제왕이니 뭐 판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판타지는 사실은 많이 있죠. 지금 구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또 황제 내경을 보면 옛사람들 100세가 넘어도 건강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설문해자를 보면은 인자수 어진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있는데 군자 불사지국이다. 그러니까 불사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구약 창세기 족장들의 수명을 살펴보면은 평균 수명이 577세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은 206세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종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신화적인 요소를 담은 거다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왜 수명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냐 이거죠. 근데 이 환단고기에도 환인 초대 환인 이 환인의 시대와 배달국 시대와 단군 시대와의 그 수명이나 제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지만 일단은 전해져 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적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환단고기 태백사 황국봉기를 보면요. 환인께서 왜 그렇게 오래 사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을 하셨다. 몸을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하늘 대항하여 교화를 일으키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선문화 시대였다. 태고 시대에는 신선문화 시대였다. 황국 시대는 그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신선문화 시대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이 왕검, 단군 왕검을 표현을 할 때 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선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군은 신선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초의 난낭비 서문에도 보면은 이 선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이르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의 자세히 갖춰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신선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헌에서 입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장수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유립은 1970년대에 환단고기를 만들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깨는 완전히 반박하는 그 위서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심당 이고선 씨가 선생이 저술한 심당 전서입니다. 이게 1981년에 발간이 됐지만 그 전에부터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단생원 같은 경우에 1924년에 쓴 것인데 7대 환인이 나오고요. 이 7대 환인은 오직 환단고기에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사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422권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뭐 태백유사, 태백일사와 같은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라고 분명하게 참고문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년대에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다 깨진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오영희 필사본이 1949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죠. 예, 당군세기, 북부여기 그리고 3.1신고 등이 이미 성의사원에 참고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사본 환단고기도 최근에 이 발견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 해약 2기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기주라고 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환단고기 법내에만 사실은 전해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모두 해약 2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른 문헌의 교차 검증이 안 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유튜브라 괜찮겠죠? 멍청한 말인데요. 환단고기는 교차 검증이 안 돼요. 왜? 1911년에 환단고기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 있던 전해지던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본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환단고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역사 문헌에는 절대 이 환단고기란 말이 안 나오죠. 삼성기나 어떤 태백일사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911년 이후에는 신당 전서에 이 환단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뭐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게 바로 환단고기다. 이것만은 좀 제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는요, 이 여러 책들도 다 사료가 있습니다. 원사료를 다 인용을 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신오제본기면 뭐 피온천하, 대변경, 삼일신고, 고려 팔강기 이런 여러 원사료를 가지고 이 내용들 그 시대에 맞는 기록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의 사서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태백일사에 인용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자, 이 책들은 이 원사료들은요 조선왕조 실록에 일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예종, 성종, 뭐 세조 때 이런 수서령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책을 다 국가에서 걷어들이게 합니다. 민가에 이제 갖지 말도록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 비사, 누가 봐도 고조선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변설, 그다음에 조대기라는 것이 이제 그 대진국 때의 어떤 역사 기록인데요. 이 조대기는 환인, 환웅, 당군 시대의 그런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온 삼성 밀기, 안암로 운동경, 삼성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민가에서도 이런 원사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에서 다 걷어들여서 금서화 시킨 겁니다. 간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왜? 당시에는 사대주의였기 때문에 중화의 어떤 뭐 사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다 불원서적으로 금서로 걷어들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 예종 때는요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이제 그 기한까지 정합니다. 뭐 어떤 곳은 뭐 언제까지 해서 먼 돈은 12월 금음날까지 고을에 바쳐라. 만약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책을 갖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바치거나 아니면 어딘가 깊은 곳에 숨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료들이 대부분이 이제 멸실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삼국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헌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고기, 사망고기, 해동고기라고 해서 옛 기록이라는 뜻의 고기가 벌써 3개나 나오죠. 우리 환단고기는요. 이 고기의 그런 틀을 따라서 환단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보면은 여러 고기의 이르기를이라고 해서 이 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사망고기, 해동고기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기록화한 것입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단군 본기가 또 인용이 되거든요. 이 본기라는 말 속에는 이 국통을 상징을 합니다. 정통을. 그래서 당군 조선이 본기, 그러니까 국통인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국유사를 쓴 일련이 이 당군 본기만이라도 전했다면 더 많은 내용들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황구의 영토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이기 때문에
시베리아부터 북극해, 아니, 시베리아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 뭐 걸린다. 그 정도 이렇게 넓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 또는 세계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환단고기 쪽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KBS 역사 스페셜에서 예전에 그 방영을 할 때 환단고기에 대해서 방영을 할 때 거기서 CG 팀에서 만든 겁니다. 환단고기를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환단고기를 당시에 나왔던 거는 그냥 그 김은수 씨 그리고 임승욱 씨가 번역했던 한글 본만 있었고요. 2012년에 이 환단고기 역주본 번역과 주석을 단 역주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한단고기를 볼 수 있게 된 건데 그 전에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환국 시대 영토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저 바이칼 위쪽부터 저 동남아까지가 다 한국의 영토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KBS의 잘못이지 환단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이제 환빠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KBS에서 만든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걸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옅은 색이 이 사람들이 더 뭐 서진이다 뭐 해가지고 더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단고기를 제대로 본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역사지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이 환국은 12개의 나라로 구성이 돼 있고 주로 천산 또는 바이칼 동쪽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12개의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강역에 대해서 아마도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을 쓸 때 당시에 이 진서 사이전에 나와 있는 동의의 그런 영역이 많이 참고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환단고기 역주본을 보면은 이 바이카우로 동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천산 1이라고 써 있는 그쪽까지 이 12황국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고대 거리 측정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지금이야 이제 어떤 거리를 뭐 GPS나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잴 수가 있으면 고대에는 어떻게 쟀냐라고 했을 때는 진서 사이전에 보면은 이 숙신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500일이 걸렸다고 해요. 500일이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 500일이 걸렸는데 이걸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5만 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0일일 때 5만 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 100일이 만리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마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는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기록 그대로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대로 서술하는 게 어떤 역사가의 본분이죠. 그래서 이 환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국사에 나옵니다. 삼국사가 고기를 인용해서 이 환국에서 이 동방 땅으로 환웅천왕이 이제 개척의 역사를 떠날 때 보면은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니 가히 홍익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삼위산과 태백산인데요. 지금 삼위산을 감숙성 도낭으로 봅니다. 이건 누가 처음 문제를 얘기를 한 거냐면 북한의 리지린 박사가 이 삼위산을 감숙성 도낭으로 비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태백산은 지금 이제 백두산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삼위산과 태백산이 동과 서기 때문에요. 동쪽은 태백산, 서쪽은 삼위산이기 때문에 이 12항구의 주요 분포 지역은 그 위쪽이 되는 거고요. 그 경계가 사실은 대응하려는 산맥이고 재밌는 건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우리 그 역사의 시작의 그 경계를 대응할령으로 봤습니다. 뭐 이거는 뭐 청동기 시대 전과 후의 그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7,000년 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이때의 어떤 그 문화 교류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나라부터 저 서유럽까지 쭉 스칸디나비아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건 교류의 흔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지금의 영토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고대 영토 개념은 달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황국으로부터 배달국으로 와서
이 신실을 여시고 배달국을 여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6,000년 전이죠. 그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위설론자들이 만든 지도에 따르면 우리 한반도와 그 밑에 있는 동남아까지 만약에 황국이었으면은 개척의 역사를 떠날 이유가 없죠. 거기는 이미 황국의 땅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역사에 이응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 또는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사 그 환단고기 역주본에도 이런 축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상식으로는 고대로 갈수록 좁게 마련인데 이거는 이제 진보적 사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환단고기는 오히려 더 넓었다고 나온다. 이것은 단일 통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신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신채호 선생이 해설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 당시 고대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의 지도자가 이 교화를 펼치는 범위가 바로 정치의 그런 범위다라고 해설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기에도 이 환인의 교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화의 범위지 이것이 지금의 어떤 국가 개념으로 봐서 그런 어떤 통치나 어떤 지배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한민족은 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판타지라고 얘기를 해서 환핀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핀란드에도 뭐 쉽게 환파가 있어서 핀란드 환파와 우리 대한민국 환파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에 보면은 이 환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족이 구환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구환족을 또 5종족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피부색과 용모로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은 인류 공통의 고향, 조국, 뭐 문명의 시작과 같은 곳이지 한국인만의 그런 황국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오셨을 때 그쪽에 있던 톡창민은 사실은 웅족과 호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곰을 토템으로 하는 족과 그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토창민은 웅족과 호족이고 환웅천왕에 이끄는 환족은 사실은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 이주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인이 고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거나 한민족이 고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말은 전 세계를 지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지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부터 다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으로부터 뭐 동방 문명과 서방 문명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마치 뭐 지배로 생각을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수메르 문명을 봐도 수메르 문명에 처음 온 사람들이 뭐 천산을 넘었다, 우리들은 하늘산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레인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종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그쪽을 지배합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없죠, 하나도. 자, 이것은 지금 뭐 서양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이 중앙아시아부터 뭐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동까지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5,500년 전에 이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일련의 쿠르간족 무리가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그런 영향 또는 한국민들의 아까 이 환웅천왕처럼 서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뭐 지배라는 것이 지금의 기준으로 자꾸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홍산 문화를 보더라도 이 적공대 교수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황하 문명은 농업 중심의 왕권 국가였고 요하 문명은 복합적인 신권 국가였던 것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권 중심의 문화에서 어떻게 지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상을 시대의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단고기 태백교의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태백 진운을 태백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태백교를 종교로 분석을 잘못하는 것뿐이고 이 실제로 이룰 선생은 단단학회를 그 전에 있던 단학회를 계승해서 단단학회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만장일치로 이서로 판정됐다 아니죠.
실제로 환단고기 관련 논문을 분석을 해보면 진서론이 오히려 90%로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이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조차 말년에 환국 배달 조선을 인정을 했고요. 여러 학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최영선 교수 같은 경우는 천부경 환단고기를 부정한 사람이 학자냐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위소론을 만드냐, 거짓된 것을 만드냐라고 하면 이거 같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환단고기를 위서이자 금서로 낙인 찍어서 연구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2의 그런 조선시대의 수서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래는 좀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하고 좀 더 하나하나 좀 깊이 있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깊이 있는 정리를 좀 했는데 아시겠지만 환단고기는 그 한 권의 책이 아니죠. 5권의 그 신라 진평왕 때 안암노라는 그 승려에 의해서 쓰여진 삼성기로부터 조선 중종 때 이맥이 쓴 태백일사까지 근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 책들이 아까 이제 뭐 세조나 예조 뭐 예종 이런 시대에 조선 시대 수서령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서령에 등장하는 사서들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뭐 안암노 원동 중에 삼성기도 나오고 표운천사의 삼성밀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경주에서 에이펙을 했잖아요. 에이펙을 했는데 그 에이펙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정상 부인들도 불국사를 방문한 걸로 아는데 그 불국사 주차장에서 정면 주차장에서 오른쪽 맞은편 쪽으로 가면 김동리 문학관이 있습니다.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이 있는데 그 문학관 맞은편에 그 신라를 빛낸 인물관이라는 작은 기념관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가면 지금 얘기 나왔던 이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삼성기의 저자 안암노 그리고 또 태백일사의 원 그 인용 사료로 등장하는 표운선사의 삼성밀기를 쓴 표운천사 이 두 분이 신라를 빛낸 10분의 성인 중에 한 명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이미 역사 인물로서 등장했던 이 안암노와 표운천사 이 두 분이 쓴 삼성기와 그리고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근 7, 800년이 흘러가지고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가에서 각자가 그런 사서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쭉 조선 중기 후기를 거쳐가지고 1911년 개연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그 시점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합본이 돼 가지고 환단고기라는 제호가 붙여져서 이 책이 등장을 했는데 뭐 1979년에 이유립이 창작을 했다. 우리 전임 이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립이 AI인가? 아무리 1979년에 창작한다 하더라도 이유립이 무슨 지금과 같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스스로 모든 걸 창작해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까? 지금 제 앞에 이 환단고기 앞에서 1984년에 김은수 씨가 번역을 최초로 했는데 국어교사였죠. 그분이 최초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임승국 씨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은 2012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한참 환단고기를 떠들고 있는데 사실 환단고기를 단순하게 뭐 그 책이 어떤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게 지금 여러분 제가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단고기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두께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분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2년에 그 안경전 역주자에 의해 가지고 상생출판에서 나온 책인데 요번 이 사태가 생기면서 여러 서점에서 막 이 책을 그 그림으로 많이 쓰던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정도를 이해해야 환단고기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런 실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과연 지금 환단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하나 조금 문제되는 것들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할 텐데,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7, 8가지 얘기 중에서 단군 수명이 길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가짜 역사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군 수명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박찬하 위원께서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해줄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예. 단군 수명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단군의 재위 기간이 뭐 40년, 50년 이렇게 본다. 이거는 너무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맞아 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다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황제내경에 옛사람들은 뭐 10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단군의 수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제내경에 옛사람들이 10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군을 삼국사계에는 선인왕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인왕검, 신선이라는 거죠. 선. 그래서 무병장수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위 기간이 40년, 50년 정도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제 단군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단군 기원이라고 하면 단기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1960년대까지 단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단군 기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BC 2333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8년이거든요. 근데 단군 기원을 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학계거든요. 자, 단군 기원을 인정하는 곳을 사이비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군 기원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학계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통사학계입니다. 정통사학계는 단군 기원을 부정하고 단군 왕검을 부정하는군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나왔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채널이 이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만들었는데, 맨 처음 만든 것이 뭐냐면 고조선 건국 연도는 사실이 뭡니까? 사실 그때가 아니야. 단기가 아니야.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공정 대응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단기를 부정하고 고조선의 어떤 시간대를 축소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8년인데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단군 조선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 축소를 보면요. 그러면 초대 단군 왕검을 부정을 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일제 일본 식민사학자들입니다. 뭐 여기 시라토리 구라키치 해서 이련 스님이 단군 이야기를 한 것은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나카미치오는 날조된 신화다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이러한 체계적으로 단군 신화, 우리가 신화라고 할 때 그 신화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신화라고 하는 말을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뭐가 붙었습니까? 날조된 신화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 우리 학계에 이어져서 단군은 신화다. EBS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단기를 부정을 하고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그때 고조선이 어느 정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이나는 클래스에 강인욱 교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 2700년 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요거를 조그맣게 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이 2700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는 우리 학계가 지켜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만년 역사를 반으로 뚝 한 것이 우리 지금 학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출판을 보면 이미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단군 영정
단군 어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학생들이 딱 보고서 아, 단군이 어떤 인격체로서 진짜 실제로 있는 실존 인물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과 관련된 단군 영정, 그리고 참성단도 대부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홍익인간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지워졌다. 이게 국사 교과서에서 먼저 홍익인간이 삭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우리 정치인들이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홍익인간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단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건국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가 지금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의 공간을 점점 더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떻습니까? 비파양 동공과 고인돌 대표 유물이 있습니다. 그 강역과 단군조선의 강역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윤내영 교수님이 설정하신 그런 고조선의 지도, 그리고 그 옆은 복식문화까지 본 박선희 교수님의 그런 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동 단추도 역시나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군조선의 공간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어요. 실제 교과서에서 2009년까지 있었던 지도는 바로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 연두색으로 보시면 거기는 동이족의 분포 지도라고 했는데 우리 학계가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걷어내 버렸잖아요. 그 걷어낸 것조차도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로부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들었죠. 우린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했는데 단군 조선이 우리 영토가 아닌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군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단군 조선이 아니니까. 저 아래쪽은 뭐냐, 진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계가 원하는 지도는 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저 중간에 있는 연두색 이 부분이 고조선인 것도 탐탁치 않았는지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지도로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100년 전에 조선총독부 국사교육지침을 보면요.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럼 남쪽은, 북부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쪽은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현재 국사 교과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1920년 조선총독부 국사교육지침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죠?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자, 시간도 2700년, 공간도 역시나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교과서는 아직 안 들어있지만 앞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우리 학교는 열심히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게 다 대본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돌도 동원해가지고 되게 크다. 가장 적게 축소를 한 건데 되게 크다. 엄청 큰데요? 라고 하게끔 만들어서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것이 저 지도다라고 하는 거죠. 저 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이번에 2월 15일인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거기 가보면 정확하게 저 지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이것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고조선실에 만들어 놨거든요. 앞으로 지도는 어떻게 바뀌냐? 지금도 바로 학계에서는 쓰고 있는 저 지도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고조선의 강역을 더 축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축소하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면 한나라가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고, 그리고 남쪽은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임나일본부를 남쪽에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게 식민사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단군을 허구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가들, 자, 여기 보시면은 17개의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규원사와서부터 1911년 환단고기, 23년 조선사략, 24년 환단세감, 전고대방, 단전요의 쭉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라고 하죠. 45년 이전이 얼마나 됩니까? 12개, 13개 문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앞쪽에서 1908년, 2096년
뭐 2000년이 되는 그 역사 동안에 한 분의 단군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본물처럼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바로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불사르고 그리고 강탈해서 가져가고 해서 우리 역사가 소멸되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역사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존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역사서 그 기록문화를 찾아서 47분이라는 걸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환단고기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뭐 단군 수명 한 분이 어떻게 1908세를 사냐 또는 뭐 2096년을 사냐 2000년 전후를 사는 부분에 대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좀 앞에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 됐든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근대 용어가 많이 사용됐다. 그 부분은 이제 박덕규 의원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자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PPT 그걸 주세요 라이브. 예. 지금 앞에서 뭐 자유나 평등 뭐 이런 용어들이 근대에 사용된 게 아니라 고전에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문화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또 국가, 산업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니까 저것은 근대 이후에 이 환단고기가 쓰여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이 지금 컬처, 영어의 컬처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저 문화라는 것이 이제 문치 교화라는 어떤 의미로서 학문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 이전에도 쓰인 게 있지만 지금의 컬처 개념이라는 차원의 문화라는 용어도 이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실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저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듯이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생명을 아끼는 뜻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을 허가하신다면 신은 삼가 마땅히 몸을 한가한 곳에 던져가지고 복약을 마음대로 하고 정신을 한적한 것에 모아서 그 양생에 전심하여 어부와 전원과 더불어 성덕을 격양의 노래로서 칭송하고 관제와 동자를 거느리고서 문화를 욕기의 음영으로서 찬송할 것입니다 하면서 저 원문 밑에 있죠. 거기도 문화 개념이 지금의 컬처의 문화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라는 것은 저 시대에도 용어로서 지금의 컬처 개념의 문화 개념이 이미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네이션, 이 스테이트 국가의 개념으로서 쓰인 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이미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을 7월에 영을 내려 말하기를 파사 이사금이 짐이 부덕함으로써 국가를 영유하니 서쪽으로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가야와 접했다. 그 원문 자체에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저기에 저 국가라는 것은 신라 국가를 상징하잖아요. 지금의 네이션 저런 어떤 용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근대에 쓰여진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산업이라는 저 단어도 이미 한비자 해로편에 지금의 인더스트리 개념의 산업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례들이 충분히 고전에서 쓰이고 여러 역사서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과연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쓰였으니까 위서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희롱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또 자기들의 어떤 직권 남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학자면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대부분이 한마디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책을 들여다보고 이거는 위서라고 얘기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저렇게 용례들이 있고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루어지는 그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얘기하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국민을 희롱하는
작태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가 지금 환단고기에 대해서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9년에 이유립이 창작했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AI가 아닌 이상은 AI라 하더라도 지금의 그런 어떤 환단고기를 독창적으로 창작해낼 수는 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겠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있다. 자,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와, 오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립 선생은 위작자다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창작자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분도 있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악인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유립이 개헌수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헌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해학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그리고 개헌 선생이 편절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유립 선생이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단학회 소속이에요. 해학이기 선생은 1대 단학회장이시고, 그리고 개헌 선생은 2대 단학회장, 그리고 쭉 이어서 6대 단학회장이 되셔서 나중에 단단학회를 만드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뭐 장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뭐 여기 교수가 되기 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유립은 단학회를 조작했다. 또 뭐 소설가 이문영 씨가 있는데 이유립은 단학회를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학회라는 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단학회 회장 계보를 보면 1대 이기, 2대 개헌수, 3대 최시흥,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6대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집니다. 3대 최시흥 장군은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최대 무장항쟁 단체인 천마산대의 대장이 바로 최시흥 장군입니다. 현상금이 2억이 붙으신 분이에요. 독립신문에 엄청나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4대 이덕수, 이분은 석주 이상용 선생의 비서와 보디가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3.1운동에도 참여를 하시고 봉오동 전투에도 참여하셨던 분이 이덕수 선생입니다. 5대 이용담 선생은 일제 감옥에 갇혀서 19년 석 달을 있으셨던 분입니다. 천부경을 외우면서 그 세월을 거의 20년 되는 세월을 버티셔가지고 해방 이후에 궁극에는 6대 이유립 선생까지 이어지는 단학회를 이어지게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자, 이렇게 단학회장 계보가 있는데 이 계보를 이유립 선생만 주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봉록 지사가 계신데요. 지금 대전 현충원에 보면은 저는 최근에도 참배를 갔다 왔습니다. 오씨 종친회에서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갔었는데, 오봉록 지사님이 천마산대에 입대를 1919년에 하셨고 24년 동대가 해체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무장 항쟁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책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 삭주군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보이시죠? 삭주군지라는 책이에요. 199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삭주군지의 67페이지에 보면 77년 4월에 바로 이 오봉록 지사가 기록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명의 천마산대의 대원들의 기록입니다. 66명. 자신의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백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66명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 66명 중에는 2명은 배신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8명이 독립유공자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당연히 기록이 없지만 그런 활동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맨 처음에 누가 나와 있냐면 최시흥이라고 나옵니다. 3대 단학회장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최시흥은 3대 단학회 회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시찬이라고 있습니다. 다나케 재정 보조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나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시찬은 최시흥의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최시찬은 원래 이제 최시흥이 워낙 유명한 그런 광복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라고 하면은 그 형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명을 썼습니다. 최오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최오산을 뒤져보면 그래야지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증언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리고 최시흥은 천마산대 대장으로서 오동진의 광복군에 가입을 또 하게 돼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오동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제정을 돼서 환단고기 책이 나오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3대 최시흥 장군이 증언이 되었습니다. 다나케 회장으로. 3대가 있다는 건 뭡니까? 2대 1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1대 이기 선생, 2대 개연수 선생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3대가 언제부터입니까? 1920년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일제에 잡힌 게 22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1920년에 운초 개연수 선생이 그 밀정들에 당해가지고 그때 압록강에 잡혀서 사지가 절단되어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대 최시흥 장군이 되었고 3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또 다나케 회장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유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의 오기죠. 이유립 선생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려가지고 천마산대에서 만주를 오고 가는 그런 통신원으로 활동했다라고 해서 14세 이유립 선생이 그때 당시 천마산대 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4세 운초 개연 선생이 그때 잡혀서 압록강에 사지가 절단되어서 그렇게 살해되었을 때 그것을 보았던 청소년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 한 권을 들고서 해방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환단고기를 바로 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다나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참하게 그리고 이유립 선생을 마치 악인 대하듯이 마치 뭔가를 창조한 듯이 조작한 듯이 이렇게 대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다나케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이유립 창작설에 대한 어떤 반론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다나케라는 조직의 그 회장 계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연수라는 인물 그리고 감수자인 환단고기 감수자인 이기라는 인물에 대한 그 실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뭐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준비를 해서 하고요. 오늘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준비한 게 많지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그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미 학자들이 만장일치로 환단고기는 위소로 판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문제성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서 좀 한마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이완영 이사님. 먼저 화면 보시면 지금 환단고기 위소로는 처음에 이제 근대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위치 문제를 짚고 넘어가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주장이 뭐냐면 환단고기는 다른 문제는 이제 요새는 언급을 하지 않고 1979년에 잊었다. 어떤 소설가가 이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책을 내고 그 책이 그 지역 그 역사학기라든지 정치하는 분들 그런 일명 카르텔 그룹에 이제 창구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그 말을 따라서 환단고기는 1979년에 시키면 창작된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알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오늘 뭐 그 학문적 내용보다 먼저 언급드린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자료를 공개를 해드린다면 그런 모습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만나자마자 서울까지 가서 지금 만난 분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있는 저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당국대를 설립하신 산훈 장도빈 선생의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리는데 지금 유튜브가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분을 만나니까 하는 말이 너무 자기도 보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역사학자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는 건 좋은데 갈수록 이게 거짓말만 늘어나가지고 환단고기를 이제 1979년에 만들어진 소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분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면서 당국대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도빈 선생이 1963년 아마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1962년 아주 정신이 짱짱할 때 직접 아버지하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역사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뭐 우리 영토가 넓다는 그런 요즘 또 학설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 굉장한 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지금은 내가 학자적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일본이 만들어놓은 조작한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는 역사서로서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발언을 1962년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1979년입니까? 저렇게 살아있는 정언자가 있는데 거짓말이라면 똑똑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 탄로하는데도 끝까지 1979년이라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들 위해서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 저분도 저 장치순 교수님 아주 짱짱하게 살아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는다면 저분께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증언한 내용 환단곡이 그거 굉장한 거요. 그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 1962년 발언이었다는 거 이거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만장일치 주장의 문제점 제가 이 발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비서진부터 좀 개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서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한 당의 대표를 하신 분인데 뭐 수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야 위에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지. 어떻게 말이지? 지금 논문 보십시오. 논문 지금 123편에 123편 중에 거의 90%가 한당고기는 진술하고 발표되어 있고 최근에 몇 사람이 발표한 내용이 10%인데 한당고기 위서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논문을 돌렸어요. 이쪽에 인용하고 저쪽 인용해가지고 10%를 만들어냈습니다. 저게 위서론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는 뭘로 여러분들 대답합니까? 학자는 학문으로 말하고 그것은 논문으로 성과로서 모든 걸 대변해 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아니면 이제 비서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아마 내용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장일치 주장요. 여러분들 만장일치 이게 90%가 환단고기가 진술하고 주장했습니다. 위서된 적 한 번도 없고요. 비서진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상 위에 있는 분들 보좌하려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료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위에 해가지고 윗사람 실수 안 하게 해주지.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학문 성과 논문으로서는 여러분 오늘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90%가 환단고기는 진술하고 논문이 다 발표했다. 학자들이 저렇게 90%가 환단고기는 진술하고 이야기하는데 10%가 자기들끼리 논문 써가지고 위설하고요. 이건 학문의 세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데이터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정치인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방금 전에 그 데이터도 좀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제 저 데이터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가 너무나 빈약하다. 위서론 국민들에게 위서론을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그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오히려 저 수치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90%가 위서론에 관계된 논문이고 10%가 진서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학문의 논리로 볼 때 위서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맞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반대거든요. 오히려 학자들 중에서 진서론, 환단고기를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논문의 숫자가 9대1로 많다는 거는 저거는 연구를 게을리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연구자들의 학자들의 태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단고기는 절대 가짜 역사서고 저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지금 이완영 이사 얘기한 대로 학문의 논리로 볼 때 그거를 학문적으로 만장일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다. 예?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전달된 소위 위서론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반론이라는 것을 전제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이 학문의 세계를 다시 정쟁화의 그 도마 위에 올리는데 그거에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환단고기가 역사책이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책이냐. 예? 이런 어떤 조롱을 했는데 과연 그 근거가 뭔지 한번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박덕규 의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반지의 제왕보다 저는 진격의 거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으로 비유를 했으면 조금 이렇게 조크로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이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환단고기를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인터넷에 써놓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 책임감 있는 정치인은 사실은 거짓과 진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정치인의 역사의식을 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절 선언문으로 채택을 했던 게 뭐냐면 1942년이죠. 우리 역사의 시작을 환국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환빠의 기원을 따진다면 가까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환빠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그 기초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소왕의 삼균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제창을 할 때 그 기원을 어디에 뒀냐면 단군조선의 삼조선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수미상관할 수 있도록 그런 삼균주의의 정치 제도가 나온 것인데 이것을 아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보충을 좀 할 생각인데 지금 제 앞에 아까 이제 뭐 그 교과서 얘기를 했지만요. 이 교과서를 보면 앞에 지금 우리 역사의 시작을 고대 국가 체제 초기 국가의 성립에서 이 시마스 서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조선에 대해서 딱 두 줄로 시작을 합니다. 한편 고조선은 청동기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요령 지역에서 여러 군장 사회가 통합되어 성립되었다. 본문에 요 딱 두 줄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런 어떤 교과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환국과 배달을 주장하는 이 뭐 환단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환단고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환단고기가 뭐 허무맹랑한 역사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 남구만이라는 학자가 쓴 자기의 저서 약천집입니다. 그 약천집에 보면 그 이분이 남구만이 영의정을 역임했던 분인데 이 영의정을 역임했던 분이 동사변증이라는 역사서를 씁니다. 역사서를 쓰는데 거기 한번 제가 노란 박스를 칠한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구사 단군기라는 걸 인용해 가지고 예전에 신인이 태백산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쭉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옆에 보면 삼한고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삼한고기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삼한고기에서 언급되는 얘기를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실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석유 환국이라고 등장하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은 역사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남구만이라는 학자는 삼한고기라든지 구단기 고사라든지 단군기라든지 이런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를 인용해서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분보다 좀 더 이전에 살았던 미수허목이라는 유명한 또 그 학자죠. 이분은 우의정까지 역임했던 분인데 이분의 문집인 기원에 보면 이분도 우리나라 역사 동사를 썼어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에 보면 단군세가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상고 구이지초에 유환인씨가 계신데 환인씨가 생신씨하고 시교 생민지치했다 돼 있죠. 환인씨 다음에 신씨 배달시대 환홍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교화를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씨가 생 단군해 가지고 겉 단수화에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환국뿐만 아니고 환국 다음에 있었던 신씨에 대해서 이미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의 관료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삼정승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역사의 환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씨 배달에 대한 인식, 단군조선 이전에 대한 이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여러 학자들이, 강단사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뭐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강단사학자였던 한용우 교수께서 2023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1900년대, 1990년대 초반에 냈던 책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예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이분을 개인적으로 연구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한 2시간 이상 나눴는데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자기는 사서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내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싶다. 다만 내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개정증보판에 계속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환단고기 책을 탁자에서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총설과 단군조선 시대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에서 홍산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그 화면을 자료에서 저를 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책상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걸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제일 앞에 우리 역사의 연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단군조선 이전에 홍산문화를 역사 시대의 연표로 삽입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단군조선 이전에 지금 소위 신씨 배달 시대, 환웅 시대에 해당하고 또 환국 시대에 해당하는 이 홍산문화를 역사로 자기는 인정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산문화, 그것은 한반도의 선사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발에만을 끼고 산동지방, 요서지방, 요동,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방까지를 아사달 문화권으로 규정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저분은 누구보다도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고 은퇴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배 학자들은 과연 저분의 저 사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윤내영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내영 교수 이 지도 발표한 건 아까도 보여줬죠. 자, 지금 지도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고조선 지도는 황토색으로 칠한 부분만이 고조선이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 이미 80년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왜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가? 또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가? 자,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저희들이 야당 쪽 정치인들만 얘기했지만 그 여당 쪽의 정치인들 또 그 관료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참 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이분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또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열등한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쓴 것이 바로 환단곡이다, 환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대사선 시실에 있던 우리나라 역사 연표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연표가 지금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표조차 없는 역사를 전 세계 가장 많은 한국 방문 관광객들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연표를 부활을 해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연표도 문제가 너무 많지만 이 연표조차도 없앤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고조선 이전에는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고조선을 2333년부터 108년까지 해가지고 그 108년의 연표를 잇는 것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낭낭으로 돼 있죠. 108년부터 313년까지 400여 년간 우리 땅에 있었다. 저 낭낭이 뭡니까?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웠다는 한사군 아닙니까? 중국의 식민지? 어떻게 중국의 식민지 낭낭이 우리 역사 연표에 그것도 정중앙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부여, 동해,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도대체 고조선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게 그려놨어요. 고조선의 맥을 잇는 것이 낭낭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한번 제가 사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왕운기 고려시대 말에 삼국유사 뒤에 바로 나온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본기에 이르기를 이름하여 단군이라 하였다. 조선의 영역에 자리 잡고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라, 고래,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연표에 이 부여, 옥저, 동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단군의 후손이었다는 기록이 우리 역사서에 이만큼 등장을 하잖아요. 제왕운기 권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안에는 각각 몇몇 주연이 있는데 70여 개를 총할 수 있다. 그 중에 어떤 자가 대국인가? 부여와 비류, 그 다음에 시라, 고래, 남북옥저, 예맥, 이 사람들이 다 단군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서에. 그런데 어떻게 역사연표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까? 어떻게 낭낭군이 우리 역사를 잇는 장자가 되고 부여, 동해,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 족보도 없는 나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까? 이런 사료들이 엄연히 있는데. 자, 세종실록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단군고기를 인용해가지고 단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선, 시라, 고려, 남북, 옥저, 동북부여, 예, 맥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이 되었다. 자, 그런 여러 나라 시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단군 조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보여드린 앞에서 조선 중후기에 환국을 인정하고 신시 배달을 인정하고 단군 조선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이분들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여러 나라 시대로 쭉 단군 조선이 망하면서 이어진 이런 사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 연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1942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23주년 3.1절 선언문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역사맥을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그 위에 원문을 보십시오. 단조, 단군조선,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서 5천년의 국가 주권이 한민족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우리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보존했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 인식을 어떻게 광복 이후에 퇴행을 해가지고 지금 단군조선은 뭐 환국과 배달은 물론이고 단군조선까지도 역사책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두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줄로. 예?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 연표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이라고, 뿌리 없는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지금 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단군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환단고기를 떠나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료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황국배달 조선을 부정하고 또 그로부터 이어진 여러 나라 시대를 부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무슨 환단고기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역사 맥을 정확하게 우리의 국통맥을 전하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몇몇 이 정치인들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는 역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박덕규 의원이 한마디 좀 더 추가를 해주시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희 트로이 전쟁, 이제 반지의 제왕 나오고 진격의 거인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대한 것이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이 그리스 신화를 기록한 이 문학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문학을 보면서는 아, 저거 역시 그리스 신화야. 그런데요, 제가 보여드린 저 자료같이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19세기에 저 트로이 전쟁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밝혀냈잖아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누구냐면 하이니 슐리만의 부인이 거기서 발굴된 유물을 딱 그 착용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게 트로이 전쟁이 언제적 일입니까? 서기 전 1100년도 1200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단군 조선 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저 시대에 이미 저 시기는 서양에서는 저런 트로이 전쟁에 저런 유물이 발굴되고 저게 역사로 증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습니까? 이쪽은 뭐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그 산동성 태안시에 갔는데 저기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대문구유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대문구유지 박물관에 가니까 딱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그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딱 저런 문구를 써놓은 게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뭐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중화문명 탐원공정 등 중대공정의 연구 성과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실증되었다. 뭐가? 아국 100만 년의 인류사, 중국의 100만 년의 인류사, 그리고 1만 년의 문화사, 5천 년의 문명사가 다 실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의 역사 관계만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 뿌리인 그동안의 신화로 알려졌던 사망호제의 역사까지도 탐험공정을 통해서 다 역사화 작업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이런 유물이 발굴이 돼요. 팔각성형 토기, 또 아사달 문양의 팽이형 토기,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게 다 거기에 가면 동이족의 유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이족은 누굽니까? 중국의 화족이 아니잖아요. 동이족은 바로 우리의 선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면 이런 거대한 조형물을 세워놨어요. 팔각성형 토기, 이 태양 광명사상을 숭배하는 이런 유물, 또 이런 아사달 문양, 산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광명사상을 뜻하는 이런 유물. 자, 그뿐입니까? 저 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요서 지역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잖아요. 소화소 문화부터 흥룡화 문화까지 기원전 7,000년이면 지금부터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에 저런 유물 유적이 발굴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1만 년의 문화사를 확정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유물 유적들이 중국의 그 역사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역사 관계가 더 깊이 있다 하는 것을 문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기존의 삼국유사 고조선기라든지 환단고기라는 거죠. 저 유물 유적을 해석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오히려 환단고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그것을 역증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떤 5,500년 전, 5,200년 전에 이런 유물들, 이런 유물들이 그 당시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도의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환단고기가 이런 국통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